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방송 전에 요즘은 정말 스몰캡 시대가 아니어서 아쉽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반갑게도 목표주가 도달 소식이 또 오늘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먼저 드림 CIS라는 종목 오늘 목표주가 도달 종목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방송을 했기 때문에 두 달 만에 목표주가에 도달했고요. 12,060원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날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18,000원까지 목표주가에 도달하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26,2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목표 주가, 적정 주가 기준으로 해서는 86%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6%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시아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과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사실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좀 오른 시점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다시 뭐 매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확실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해 신규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요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기대보다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 발생을 한다면은 뭐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거나 이 자리에서 앵커님하고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정 주가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었던 스몰캡 발굴을 했고 그 종목이 적정 주가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주제 보시죠. 팅크웨어, 포티투닷과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 개발. 포티투닷은 이 현대오토웨버의 비상장 계열사고요. 아닙니다. 포티투닷은 네. 이제 그 글로벌 그 현대차가 투자한 그 네. 글로벌 기업 중 한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 예, 비상장 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쪽에 포티투닷 모셔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걸 완전히 계열사로 보는 건지 예, 언론사 보도를 통하면 그렇고요. 지분 투자라고 또 선을 그어주셨고 오늘 팅크웨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국내 1위 기업이거든요. 동사의 비즈니스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현대오토에버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잠깐 그 몸을 담기도 했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그 최근에 거기 내비게이션 사업부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내비게이션이 사라질 것이라는 뭐 그런 그렇게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오히려 안전하고 좀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으로 다시 부각될 것이라는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내비게이션은 뭐 정답지 역할을 하는 정밀지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차량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인터뷰를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앞으로는 그 확장현실, MR 등과 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뭐 주변 경관을 설명하거나 여행 중 식당,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그런 예약 기능까지 조금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좀 자율주행차 시대에서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팅크웨어도 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차량 시장 공략에 열중을 하면서 1.5조 원을 투자해서 인수한 포티투닷과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도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가 앞으로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망했었는데요. 우리 기업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재 개발인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포티투닷과 이 팅크웨어가 함께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공감되는 게 자율주행 아니어도 진짜 내비게이션 보랴, 음식점 예약하랴 너무 손이 바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간편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팅크웨어 사업 부문과 사업 부문별 대표 제품
매출 비중 알아볼까요? 네, 일단 블랙박스, 로봇 청소기 및 자율주행 플랫폼, 그리고 지도 서비스 공급 기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부문, 그리고 내비게이션 및 전장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지도 사업 부문, 그리고 가전 및 기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제품별 그 사업 부문별 예상 매출 비중을 말씀드려보면 블랙박스가 48.7%, 로봇 청소기 중심의 가전 및 기타 부분이 44.4%, 그리고 지도 사업 부문이 6.9%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블랙박스는 사실 아이나비 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63%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애프터마켓, 저희 B2C 중심으로 저희가 사서 좀 블랙박스를 달았다면은 일단 BMW 그 유럽 쪽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빌트인으로 블랙박스를 넣는 추세가 조금 생기면서 BMW 쪽에 좀 B2B로 계약 공시를 하기도 했고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BMW의 B2B로 네. 내장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납품하는 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매출 비중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가전 쪽도 하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제 로봇을 이제 그 유통을 하면서 그 유통하는 그 로봇 브랜드가 이번에 좀 고가 제품인데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조금 신규 매출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출 비중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요. 네, 올해 예상 매출 비중 기준으로 예상 기준으로 블랙박스가 한 48%, 로봇 청소기 중심의 가전 및 기타가 44%, 그리고 네. 지도가 한 7%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니까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의 그 특성 자체가 그리고 또 블랙박스를 BMW까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업력까지 갖추고 있고 가전 쪽으로 로봇, 청소기 중심의 가전까지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올 연말까지 레벨 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슈가 나오고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SDV 시장 공략을 이제 본격화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SDV라는 게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입니다. SDV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열중하고 있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SDV를 저도 좀 사전적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네. 자동차의 주행 성능은 물론 뭐 편의 기능, 안전 기능, 뭐 차량의 감성, 품질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크게 봤을 때는 OTA 업데이트, 통합 ECU,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된다고 좀 사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뭐 ECU, 이 컨트롤 제어 유닛의 공용화와 소프트웨어 내재화로 차량 개발비 절감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전적으로 검색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SDV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뭐 이제 정해졌던 경로에서 뭐 대형 사고가 있다거나 뭐 공사 중인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은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안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OTA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BMW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의 카플레이라고 하죠. 그 서비스를 차량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휴대폰으로 앱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시고 나면은 참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 시동을 걸면은 그 카플레이가 차에서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차량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신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매출로 그 이어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능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른 한 가지 관점에서 사실 자율주행 외에도 이제는 자동차가 저희 그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하나의 그 컨텐츠 소비 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럼 사실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 지금 스토어들 만들어 놓고 엄청난 수수료 받아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차량용 OS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조금 더 자동차 산업 내에서
좀 공고한 지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보면은 SDV에 대해서 왜 이쪽에 대한 그 도입을 좀 서두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실제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 완성차 판매를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매출을 늘리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그걸 팔기 위한 SDV, 이 그 컨텐츠 플랫폼, 판매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셔도 되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자율주행 기능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또 추가 매출원 확보에서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큰 수익을 올리는 구간이 오면 이제 또 자동차 기업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저희가 다 목격을 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나온 그 부가가치들, 소프트웨어, 어플, 클라우드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면서 수익원을 확보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펀더멘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성장을 기록했는지 또 3, 4분기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할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시죠. 네, 사실 영업이익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작년 연간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을 좀 했는데요. 3분기예요? 네, 맞습니다. 와. 2분기 영업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엄청 잘 나왔네요. 네, 이제 그 블랙박스 원부자재 가격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서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고 하고요. 또 예. 하이엔드급 블랙박스 제품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 그 가전과 기타 부분의 성장률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로보락 브랜드의 그 판매 호조로 인한 호실적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제품군인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쪽 그 사업 쪽에서는 하반기에 매출이 좀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회사인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자치지도 기반으로 자율주행용 고정밀 지도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따라서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분기별로 계단식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3, 4분기에 조금 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정밀 지도 구축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부분들의 가치가 분명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팅크웨어 여러분들이 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로봇 관련한 가전까지 로봇 청소기 브랜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마진까지도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도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두 자리로 바뀌었어요. 한 자리였는데 이렇게 바뀐 모습이고요. 지난 6월에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중장기 자율주행 산업시장 전망해 주시죠. 네, 전국 각 지역에서 정말 다양한 실증 사업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7년까지는 뭐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실증 사업에서 사실 어떤 놀라운 결과가 정말 도로에서 써도 되겠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같이 네. 한번 기대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1,701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 1조 8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뭐 1,800조 이렇게 좀 그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들 그 조사 기관들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래 트래킹 들어가 볼까요? 리포트에서 팅크웨어를 소개해 주실 때 블랙박스 기업에서 자율주행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팅크웨어가 보유한 자체 고정밀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자회사 아이나이비 시스템즈를 통해서 보유한 기술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포티투닷의 서비스 플랫폼과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 과정들까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를 통해서 첫째는 자율주행용 지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까지 좀 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아이나비 에어 등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또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넷째는 이 빌트인 캠, 그 빌트인 블랙박스의 인프라 개발 및 운영, 마지막으로 교통정보 생성, 공급 등 이 다양한 자율주행 플랫폼 형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기반해서 현대차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이 집약된
포티투닷과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포티투닷의 그 도시 운행을 위한 통합 운영 체계 UMOS 플랫폼 중에서 탈부착할 수 있는 어떤 자율주행 키트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동사의 내장형 블랙박스인 빌트인캠 기술과 뭐 지도 데이터 쪽에서 협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하는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전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좀 저희가 현재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그 주행 데이터가 핵심이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정리된 기사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자회사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자율주행 국책까지 3건 정도를 수행을 하고 있고 자체 고정밀 지도 구축,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89.8%입니다. 네, 국책과제 이런 현황들을 봤을 때 국가도 그렇고 또 현대차 그룹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손을 내밀어서 같이 협업해야 자율주행 쪽에 대한 플랫폼 개발에 반드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팅크웨어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게요. 네, 블랙박스, 자율주행 플랫폼, 지도 서비스 공급 등 최근에 자동차 산업 내에서 패러다임 변환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네. 27년까지 이제 좀 윤정부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확보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캐시카우인 블랙박스 사업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BMW 통한 유럽 시장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U가 2024년까지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를 선언했다는 점도 기대 요소가 되겠고요. 올해 2분기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연말까지 상당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2,409원에 타겟퍼 8.9배 적용해서 21,500원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본기리가 길어지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1.4% 상승한 17,33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였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전쟁 특수 사우디 네옴시티 수혜 진행 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국내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검주의 주가 조금 잠잠했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G20 정상회의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올라서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건주라기보다 전쟁 장기화의 특수를 받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이번 반기에 동사가 그 공시한 매출액을 봤을 때 러시아향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제 네.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에 못 팔게 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제품이 그 부분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종전 후에도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 분위기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수혜가 가능하고 물론 그렇다고 뭐 재건이 시작되거나 뭐 네옴시티 건설 시작됐을 때도 동사가 소외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현대 에버다임의 사업 부문, 현재 매출 비중, 그리고 부문별로 기대하고 있는 수익 개선의 포인트까지 알아볼게요. 네, 우선 동사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좀 다양합니다. 뭐 콘크리트 펌프카, 타워 크레인, 발전기, 락드릴, 소방차, 뭐 군특장차까지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건설, 토목, 자원, 재난, 국방, 그 중에서도 건설이 가장 주요한 전방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이제 유압기계, 차량, 중장비로 좀 구분이 되고요.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는 이제 유압기계가 53%, 차량이 42%, 중장비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압기계 부분에서는 굴삭기 앞부분에 장착하는 부가장치로 뭐 유압 브레이커나 컴팩터 등의 어태치먼트 등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부분에서는 콘크리트 펌프카, 뭐 소방차가 되겠고 중장비 부분은 굴삭기 이런 것들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압기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가 좀 바닥을 통과
통과하게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조금 내년도까지 실적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른 사업 부문들은 해외 쪽에서 이제 워낙 좋은 사업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군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다양하네요. 현대 에버다임의 재무제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항목에서는 어떤 게 눈에 띄셨나요? 사실 봤을 때 이제 자산이 한 3,200억 원 규모가 되더라고요. 근데 예. 부채가 1,350억 원인데요. 보유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좀 적고 이제 유형 자산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고 자산도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부채가 너무 많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자산 3,200억에 부채가 1,35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 기업은 재건주라기보다 현재로서도 전쟁 장기화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매출 지표를 통해서도 러시아 향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질적인 수혜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건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은 충분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사가 수출하는 국가가 전 세계 한 90여 개 국가가 되는데요. 유럽에도 당연히 이제 동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딜러도 있고 법인을 가진 국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수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재건주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아직 좀 미사일이 오고 가는 그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사실 참 별곳에서도 수혜가 보는 곳이 생기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러시아의 그런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당장은 재밌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재건이 시작됐을 때도 특히나 이제 동사 그룹 내에서 뭐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쪽들과 같이 또 사업적인 부분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한강의 기적까지 이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재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앞으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재건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아직은 국내 재건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은 없는 거죠?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본격화됐을 때 충분히 이 기업도 재건에 대한 수혜를 예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고 하셨는데요. 미래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업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컸고 그래도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이런 기계 쪽 이런 쪽은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많고 해서 업황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위기 상황과 기회 상황이 맞닿은 모습인데 이 현대 에버다임 유의미한 해외 매출 비중 증가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수출이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요. 또 사우디 네옴시티의 실질적인 수혜까지 현재 입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그 HD 현대그룹이 굉장히 뭐 납품했다 이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기업은 어떤가요? 네, 사실 사우디 쪽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저는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하는 기업 중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그 해외 쪽에서 가장 주력인 부분이 사실 사우디 시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출국을 좀 먼저 말씀드려보자면은 사우디, 러시아, 미국, 몽골이 탑4가 되겠고요. 이외 기타 지역이 총 90여 개 국가에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현지 경기나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네옴시티나 이런 부분들 건설 진행될 때 사실 국내 대기업들이 수주를 하면은 과거에 뭐 대형 플랜트나 이런 쪽 수주했을 때는 같이 조인해서 프로젝트를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현재로서 얼마나 수혜를 입고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히 매출 성장 관점에서 좋은 부분들 확인될 수가 있겠고요. 범현대로 보게 됐을 때는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 등이 있는데요. 동사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배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에서는 동사 산빅뿐만 아니라 현대인프라코어하고 독점 딜러십을 맺어서 이제 그 몽골에 독점 판매하고 있는 뭐 그런 계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 등 이런 기업들은 경쟁사라고 봐야 될까요?
현대 쪽은 제가 보기에는 제품군이 그렇게 겹친다면은 같은 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뭐, 몽골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동사에 없는 제품인데, 몽골에 팔아야 하는 제품이 있으면 독점 딜러십을 맺어서 가져와서 대신 팔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협업을 하네요. 네,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쪽에 매출 비중 많이 가져가고 있는 현대 에버다임, 사우디, 네옴시티 수혜까지도 예상을 해주셨고요. 현재 찍히는 건 매출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디? 사우디예요? 네옴시티. 네옴시티요. 네. 네옴시티 쪽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는지는 대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네. 파악이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를 하면서 주가 전망해 볼게요. 네, 일단 올 상반기 동사 해외 매출액이 1,120억 원 정도로 YY 4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 미국, 몽골 주요국 모두 주요 수출국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네옴시티 건설과 비전 2030, 사우디 건설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사에 충분히 수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몽골의 광산 개발 활성화에 따른 이제 중장비 수요 증가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1,045원에 타겟퍼 12배 적용해서 12,5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는 네옴시티의 최근 납품한 이력까지도 내용이 나왔고요. 현대 에버다임 현재 전쟁 장기화의 수혜로 수출이 고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사우디 네옴시티 등에 대한 또 앞으로 재건까지 수혜 기대감 갖추고 있습니다. 적정 목표 주가 12,500원 선 설정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